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리플의 역대급 소식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을 출시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냥 커스터디 솔루션도 아니고 뱅크 그레이드, 은행급이라는 말을 딱 붙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딱 이거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죠? 지난달에 서울에서 열렸던 XRP 레저존 행사에서 퓨처버스와 이제 커스터디 파트너십을 발표했을 때도 이미 리플은 BBVA 스위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싱가포르 DBS 이런 업계 최고 수준의 은행들과 기관들에게 메타코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이용한 수탁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플 커스터디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250% 이상 신규 고객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 커스터디 업계의 규모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소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억이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라는 건데요. 이 정도로 모찌가 큰 시장을 리플이 발빠르게 선점할 수만 있다면 우리 리플 홀더들이 장난삼아 말하던 리플 뱅크의 탄생도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 좋아요 있죠?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지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리플이 교차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죠. 리플 CEO로 우리 스튜어트 알데르토 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EC는 모든 핵심 포인트에서 지금 패소를 했고 계약의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투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차 항소를 한 거다. 자, 지금 SEC가 항소를 제기했던 부분이 뭐죠? 작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2차 판매 물량에 대한 부분에 항소를 한 겁니다. 판사가 들으면 진짜 개빡칠 소리죠, 이거. 정말 논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SEC의 항소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이미 SEC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 우에다락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SEC 위원인데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SEC가 취했던 방식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전혀 주지 않았다. 그 결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지금 연달아 쓴맛을 봐야만 했다. 자, 지금 SEC가 그동안 제기했던 거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각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하고 1심 소송에서만 무려 우리 돈으로 4,800억이라는 세금을 낭비를 했는데 결과가 뭐 정해져 있는 뻔한 항소를 또 진행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심한가 봅니다. 리플에 대한 항소를 발표하기 1시간 전에 거버 그레왈 SEC 집행국장이 사임을 발표했었죠. 그걸 보더라도 SEC 위원들이 지금 게리 겐슬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리플의 주력 사업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페이먼트 사업과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로 볼 수가 있죠.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평가가 완료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 업계 최고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주니퍼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4 핀테크 앤 페이먼트 어워드에서 최고의 국경 간 결제 플랫폼으로 리플이 선정되기도 했죠. 이런 결제 서비스의 성공 다음으로 리플이 공을 들이는 분야는 바로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죠. RWA,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입니다. 리플 스웰 행사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아마 이제 리플 USD, RLUSD의 출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리플 USD도 R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리플의 준비물이 분명한데요.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이 이런 비싼 자산들이 온체인에서 토큰화가 됐을 때 정확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로서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RWA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 USD가 어떤 상황에서도 1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 리플 CTO 데이빗 슈월츠가 자신을 했었고, 오늘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 그 미국 상원에서요, 곧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초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달러와 1대1 비율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테더 CEO 알도이너가 들으면 막 똥줄이 탈만한 소식이죠. 리플 USD는 미국 달러와 달러 등가물, 그러니까 뭐 단기 국채 이런 걸로 준비금을 100% 비율 이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매월 이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얼마입니까? 1조 달러가 조금 넘죠. 그런데 이 RWA 시장의 파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부동산만 해도 330조 달러. 여기다가 이제 국채나 주식, 원자재 이런 거를 다 합치면 거의 뭐 1000조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바로 이 RWA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 돼가지고 블록체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거고 우리 크립토 시장의 파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정확한 가치를 보장할 리플 USD를 준비하고 토큰화된 자산들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레거시 금융들의 한계를 리플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미래 금융으로 나아가는 혁신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우리는 너무 이른 단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거든요. 당장에 XRP 가격이 너무 답답하기는 하지만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견뎌보자고요. 자, 형님들 우리 리플 1차 목표가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입니다. 자, 우리 리플 차트는 이렇게 계속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이렇게 6만 %가 넘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파동이론 요걸 조금 공부해 보신 형님들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생길 겁니다. 이렇게 큰 4년짜리 수렴이 나오고 이렇게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속해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근처까지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삼각형.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 차트가 이렇게 수렴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도 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렴이 끝나고 이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요 A파 있죠. 요거의 75%에서 125%까지만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알 수 없는 만큼 재분출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플 차트에 요 피보나치를 찍어서 계산을 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 무려 11달러가 넘습니다. XRP 하나에 지금 환율로 대략 한 15,000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차트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이 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될락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프랙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4년짜리 수렴이 이렇게 6만 %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을 했으니까 이 분출하려는 파동의 힘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뭐 리플 가격이 10만 %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17년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60원이 조금 넘던 XRP가 이렇게 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수렴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렴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들의 축제가 시작될 날이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에서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리플이라는 코인에 정말 애착이 남다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분석을 해오면서 정말 자식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분석한 대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 수익도 많이 가져다 준 놈이라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렇게 우리 애증의 리플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뭔가 이거 좀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첫 시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리플 수건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이 뭐가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 이 수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약소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봤고요. 쓰도 못하는 막 얄쌍한 싸구려 수건이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 수건, 무려 220g짜리 폭신폭신한 프리미엄 수건입니다. 자, 요거는 전액 제4비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수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좀 신청 주시고요. 자,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010-5528-2156, 010-5528-215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캄에서 이렇게 역대급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정말 많았죠.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사골, 우리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점프 크립토 같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독일 정부 이것들은 거래소에다가 시장가로 4만 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던졌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진 대량의 물량들이 모두 이렇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대략 추측되시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내다 팔아도 블랙록은 삽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블랙록의 암호화폐 축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블랙록 같은 이런 월가의 대형 고래들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축적을 할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런 블랙록 같은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뭐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뭐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막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뭐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 제로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가격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리플 수건 이벤트 요거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 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톰해가지고 아주 이거 쓰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영상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